안녕하세요. 아포유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그동안 아포유가 분석해온 것들이 얼마나 맞아떨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 또 한번 언급을 하려 합니다. 이번에는 서울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 거래가가 지금 어떻게 흘러왔고, 지금 또 미래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리고 저는 오늘 이번 방송에서는 좀 무리수를 두고자 합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서울의 평균 거래가가 내년 12월 달에는 얼마까지 가 있을 것인지까지 여러분들에게 예측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제 방송을 갖다가 꾸준히 봐오신 분들께서는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약간 소름이 돋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아포유의 예측, 과연 얼마나 맞아떨어졌는가, 처음 보시는 분들은 과거의 방송을 통해서도 검증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방송들 다 하나도 삭제하지 않고, 저는 동영상을 부동산 분석과 관련돼서는 절대 일체 삭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아포유가 했던 말이 맞아 하고 되돌아가서 과거의 영상들을 보시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이번 방송은 사실상은 제 스스로는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장했던 내용을 갖다가 피드백을 합니다.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드백이에요. 내가 예측한 대로 시장이 흘러갔는지 다시 검증해보고, 잘못된 부분 왜 잘못됐는지를 반드시 알아내야 된다. 그게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실 때나 아니면은 기업을 경영하심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측하고 내가 예측한 대로 되지 못했다면 그게 왜 잘못된 것인지 그걸 반드시 피드백해야 된다. 그러면은 점점 더 여러분들이 예측이 정밀해지고 미래를 갖다 예측함에 있어서 보다 높은 신뢰감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이건 제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하던 내용들이었는데, 이걸 방송으로 내보내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방송으로 한번 편제를 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방송이 좀 지극하게 제 잘난 척이 될 수 있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귀엽게 봐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서 매일 엑셀 차트를 갖다가 업데이트 해줍니다. 전 그럼 그 엑셀 차트를 갖다 다운받아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평균 거래가라든가 아니면 여러 함수들을 적용해서 여러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부동산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죠. 최근 저는 KB 부동산 시세라든가 아니면은 한국감정원, 이들의 기관을 갖다가 잘 신뢰를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이들 기관은 분석이 대체로 2, 3개월 정도 느리게 반영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현실적인 시장을 바라보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요즘 제 분석을 갖다 더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차트는 일일이 여러분들께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다운받으셔서 서울시 부분만 해서 별도로 뽑아보시면은 다 검증이 가능합니다. 검증이 가능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보다 신뢰를 갖고 싶다면 스스로 검증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제 분석 방법을 예전에는 공개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도 따라해보시라고 많이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말은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말아라. 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항상 검증을 해보시라 하고 전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아포유 구독자가 10만 명이나 되는데 누군가 검증해주겠지? 아니요, 절대 검증해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검증해보는 절차는 매우 중요한 절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지금 이 차트가 무엇이냐? 자, 지금 계속 제 방송을 봐오신 분들은 이 차트를 보시면 바로 이해를 하세요. 그런데 지금 제 방송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이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파란색 선은 서울의 모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서 공개해준 모든 거래량의 평균 거래가입니다. 이 파란색 선은요, 이게 월별로 다 구분지어가지고, 그리고 밑에 막대 차트는 거래량이고요. 이 파란색 선은 그냥 무식하게 서울의 모든 거래량을 평균으로 했을 때 지금 이번 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9년 1월 달에 서울 평균 거래가는 5억 4천이더라. 아파트 평균 거래된, 실제 거래된 가격의 평균 거래가를 뽑아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파란색 선은 너무 들락날락해요. 너무 삐쭉삐쭉 올라섰다가 떨어졌다가 올라섰다가 떨어졌다가. 하지만 실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가 급락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서울의 거래량이 강남 고가 아파트 위주로 거래됐을 때는 실제 가격이 하락기더라고 하더라도 이 차트에서는 상승해가는 모순을 만들어냅니다. 더불어서 서울의 강남의 아파트 거래량이 상당히 감소되어 있는 상황인데 가격은 상승해가는 추세다. 그런데 강북이 거래량이 훨씬 더 많았다 하면은 실제 이 차트는 하락으로 나타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순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 통계적 오류를 갖다가 극복해 보려고 그 다음에 제가 만들어낸 차트가 서울의 25개구를 갖다가 각각 평균을 내고 이걸 25로 나누어서 만든 차트가 이 붉은색 선입니다. 따라서 이 붉은색 선은 이 파란색 선처럼 들락날락하지 않죠. 서울의 25개구의 평균 거래가를 갖다 도출했으니 훨씬 더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이 파란색 선이 이 붉은색 선을 뚫고 올라갔을 때, 그리고 이 파란색 선이 붉은색 선 아래로 떨어졌을 때 이게 각각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2017년 보시면 확연하게 나타나죠. 2018년 파란색 선이 붉은색 선을 뚫고 올라가고 아니면은 붉은색 선이 파란색 선보다 올라서 있고.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파란색 선은 그냥 서울의 평균 거래가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가의 아파트 거래가 몰려있던 시점에서는 파란색 선이 당연히 붉은색 선을 뚫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반면 붉은색 선이 파란색 선을 뚫고 올랐다는 것은 서울의 고가 아파트들보다는 저가 아파트들이 훨씬 더 많이 거래되었다라는 것을 갖다 의미하는 거고요. 따라서 이에 따라서 보게 되면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2017년 하반기 파란색 선이 붉은색 선을 뚫고 올라갔죠. 강남이 주도한 상승이다. 그러니까 강남 및 송파, 서초, 용산 등 이들 지역이 주도한 상승이라는 것을 갖다가 한눈에 찾아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18년 하반기 붉은색 선 쭉 올라가고 있죠. 이 붉은색 선이 올라간 것은 강북, 그러니까 서울의 고가주택이 아니라 서울의 저가주택들이 가격이 급등해서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19년 말로 오게 되면은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이 거의 근접해 있죠. 지금 현재의 상승은 동시다발적인 상승이다. 물론 2019년 상반기에는, 그러니까 2, 4분기 혹은 3, 4분기 이 시점에서는 강남이 주도한 상승이었지만 지금 뒤따라서 붉은색 선이 따라오고 있다는 것은 지금 25개구 전역이 상승 기조로 변했다 라는 것을 의미하죠. 지금 이 차트는 2019년 12월 달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물론 지금 계속 말씀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 의무 기일이 계약 체결 후 60일입니다. 60일 이전에만 실거래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고가의 아파트가 거래된 것일수록 실거래 신고를 갖다 천천히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더불어서 지금 60일의 갭이 있다 보니까 아직 12월 달의 거래량은 전부 다 취합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달의 거래량이 지금 약 4,000건, 막대 그래프 보시면 4,000건에 머물러 있는데 이게 아니라 이것도 실질적으로 실거래가가 전부 다 취합되고 나면은 8,000건, 9,000건까지도 올라가 있을 거라고 전 추정해 봅니다. 더불어서 지금 11월 달 거래량 1258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역시도 아직 60일이 다 안 지났기 때문에 1월 말이 돼야 지금 다 취합이 되겠죠. 11월 달도 지금 잘하면 어쩌면 12,000건에 근접하는 거래량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어쨌든 이 거래량,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관련돼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이게 서울에서 발생된 모든 거래량을 반영한 건 아니다. 서울에서 발생된 거래량의 70% 수준만 반영하고 있고 30%는 개인정보 관련돼가지고 좀 민감한 주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래량, 실거래 신고를 갖다가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건 서울의 70%의 거래량을 가지고 만들어낸 차트고요. 다만 신뢰도는 상당히 높겠죠. 대통령 지지도 여론조사는 그런 거에 비교해서는 훨씬 더 정확도가 높은 분석법이라고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차트를 갖다 설명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갖다 소요했는데요. 여러분들께 오늘 방송의 주제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제가 그 부동산의 입문 실질적으로 제가 첫 주택을 갖다가 마련했던 것은 2000년 초였어요. 2000년 초에 제 첫 주택을 마련했었는데 뭐 그 얘기는 제가 카페에서 올려드렸었고요. 그리고 나서 2005년도에 본격적으로 건설회사 마케팅팀으로 입사를 해가지고 신입사원으로 입사해가지고 시장의 분석이라든지 시장을 갖다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런 기초 토대는 제가 건설회사에서 다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06년, 이 차트는 2006년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2006년부터 시작되는 게 우리나라 실거래가를 갖다가 등록하기 시작한 게 일반인에게 공개해주기 시작한 게 2006년부터예요. 그리고 저는 뭐 2007년, 2008년, 2009년 이 당시에 폭등을 갖다가 직접 건설회사에서 전국의 가격대를 갖다가 확인하면서 시장의 흐름 그리고 시장이 미쳐 돌아갈 때 어쨌든 그런 분위기까지도 많이 직접 목격을 했죠. 그리고 나서 2009년, 10년, 11년 그리고 12년의 하락 시점 정말 건설회사들 막 부도 나고 난리 나던 시점 정말로 안타까웠어요. 2012년, 13년의 하락 원인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분석하고 있는 사람은 건설회사에서도 임원급 혹은 사장단 그 사람들만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거든요. 일반 직원들 사이에서도 2012년, 13년 주택가격 폭락한다. 그러니까 건설회사 직원들마저도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 많이 했었고 그리고 13, 14년 이때가 돼서도 건설회사에서 유능한 직원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부동산 시장 미래 없어.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 끝났어. 그러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뭐 그런 건 개개인의 능력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이 당시에 사실상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임원급 혹은 사장급에서는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었다. 2014년부터 주택시장 살아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요. 저 역시도 2014년 주택시장이 살아난다는 걸 갖다가 감지하고 2014년 10월 달에 회사에 사표를 갖다가 던지고 본격적으로 2015년 1월부터 자유의 몸이 됐죠. 뭐 회사에서 계속 사표 수리를 안 해주는 바람에. 자, 어쨌든 2015년 1월 달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아포유 네이버의 부동산 커뮤니티를 갖다 시작하면서 이제부터 주택가격 상승합니다. 이제부터 주택가격 상승합니다. 지금 주택 사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폭락론은 다 허구입니다. 하면서 선대인 씨를 갖다 상당히 맹비난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또 전세가가 2013년 하반기부터 2014년 전세가가 상당히 높게 상승하던 시점이었었고 이게 가격에 반영된다라고 2015년도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걸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제 말에 대해서 직접 자기 자신이 검증하고 분석해본 사람들은 저를 갖다 신뢰해주기 시작했고 정말 2014년 2015년 제 말을 믿고 부동산을 갖다가 거래하신 분들, 실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까지도 저한테 고맙다는 이야기를 종종 많이 합니다. 자, 어쨌든 2015년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2016년 또 상승하고요. 2017년 더 높은 상승을 벌였는데 자, 2017년에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이 파리 부동산 대책이었어요. 파리 부동산 대책을 내놓음으로 인해서 지금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갑자기 8월달 거래량이 5천 건까지 급감합니다. 그리고 7월달까지만 해도 거래량이 그러니까 파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 이전인 2017년 7월달 거래량이 14,980건에 달해요. 14,980건이 8월달에 거래량이 반토막도 안 되게 떨어집니다. 5천 건까지 떨어지죠. 자, 어쨌든 이 시기 계속 주택가격은 상승했어요. 파리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다가 가격이 잠잠해진 것이 11월달, 10월달부터 좀 가격이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야 될까요? 좀 키워볼게요, 화면을.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까봐 좀 차트를 갖다 키워서 보시게 되면은 10월달부터 가격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요. 2017년 10월, 11월엔 좀 하락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12월달에 다시 좀 상승하다가 보합을 갖다 몇 개월 동안 보여나갑니다. 그러면서 거래량도 꾸준히 감소했다가 상승했다가 하는데 제가 이 당시에 2017년 12월 달인가요? 2017년 12월 달에 제가 4월 폭등설을 갖다가 유튜브에다가 올리면서 유튜브에서도 기존에는 네이버 카페 그러니까
제 카페에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아포유를 알았고 아니면은 부동산 카페, 부동산에 계시는 분들도 저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본격적으로 유튜브에서 4월 폭등설을 갖다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제 인지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 시점에 제 구독자 수가 갑자기 뭐 4만 명, 3만 명까지 급등하던 시점이었어요. 자, 어쨌든 4월 폭등설을 갖다가 주장하고, 그러니까 12월 달에 주장했던 거예요. 12월 달에 더 이상 이제 주택 너무 많이 가격 폭등했어. 이제 폭락할 거야. 폭락론자들이 또 스물스물 나오던 시점이었는데요. 자, 제가 4월 폭등설을 주장하고 3월 달, 4월 달 약간 좀 늦었어요. 왜냐면 4월 달에 제가 4월 폭등설을 주장하고 시장이 좀 뒤숭숭해지니까 정부에서 또 3월 달에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대책들을 갖다 발표했거든요. 하지만 5월 달 지나서 6월 달, 7월 달 가격이 폭등을 했죠. 정확하게 제가 시점을 갖다가 4월 폭등이라고 하지 말고 한 2개월만 늦췄어도 정확했는데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 종종 많이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7월달과 8월달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폭등과는 그 폭등폭이 다르죠. 1억 정도가 올랐으니까요. 그러니까 2018년 5월달까지만 해도 서울에 25개구 평균 거래가는 6억 4천이었는데 갑자기 7억 5천으로 평균 거래가가 1억이 넘게 오릅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 4월 폭등설을 주장할 때는 제가 이 정부의 2, 3월, 3월 달에 강도 높은 시장을 갖다 압박하는 그러한 언론 플레이에 대해서는 미처 그 부분을 고려하지 못했고요. 이 부분 때문에 정부에서 재건축 규제라든가 그 당시에 종합부동산세 인상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시장의 심리를 갖다 유축해 봤지만 사실상 그 늦춘 거 불과 한두 달밖에 못 늦췄다. 그리고 7월 달부터 가격 폭등해서 8월 달 평균 거래가가 1억이 넘게 상승했다. 그리고 나서 정부에서 다시 가격이 너무 급등하니까 12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12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또 평균 거래가는 뚝 떨어졌죠. 지금 사실상 이 붉은색 선이 이 파란색 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하지만 이 빨간색 선도 오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또 동별 평균으로 해서 쭉 평균을 구해보면 나타나는데 그거는 또 별도 제가 운영하는 차트가 있는데 그거는 일단 오늘 방송에서 다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복잡해져 가지고요. 자, 어쨌든 이 붉은색 선 오락가락하는 것도 실거래가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급락한다고 보기보다는 고가의 아파트가 많이 거래되었고 저가의 아파트 위주로 거래되면서 평균 거래가는 많이 낮아진 겁니다. 자, 어쨌든 12구 부동산 대책 이후 가격이 시장이 안정세를 갖다가 펼쳐가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포유가 예측을 못했느냐? 아닙니다. 아포유가 예측을 했고요. 제가 이 시점 12월달, 11월달 이 시점에 올려드렸던 방송 내용이 뭐였냐? 1, 2월달이 바닥이다. 제가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1, 2월달이 바닥이다. 무조건 집을 매수하실 분들은 1, 2월달에 매수하세요라고 이 당시에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자, 그 배경에는 무엇이냐? 바로 이 시점에 맞춰서 서울 헬리오시티에 무지막지한 입주 물량이 있었다는 거. 지금 이 파란색 선은 서울의 입주 물량입니다. 서울의 입주 물량이 12월 달에 헬리오시티 9,700세대를 포함해서 13,488세대가 입주를 했어요. 자, 이 시점 따라서 사실상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정책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헬리오시티 입주가 이렇게 거래량을 파먹고 더군다나 정부의 규제 정책 12구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심리가 위축되다 보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었는데요. 이 당시에 저는 여러분들 주택 사세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고 강력하게 주택 매수를 추천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지금 거래량, 서울시 거래량이 1월 달에 뭐 1,700건, 2월 달에 1,400건까지 줄었는데요. 제 말을 믿고 1, 2월 달에 주택을 매수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고맙다고, 그리고 명절 때 저한테 뭐 카톡을 갖다가 아셔가지고 카톡으로 막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러는데 한 번도 감사의 표현을 못했는데 이 방송 빌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때 주택을 갖다가 제 말을 믿고 매수하신 분들이 있더라. 그리고 그 사람들 어떻게 됐나요? 자, 저가에 가장 시장에 가격이 저렴할 때 매수하셔가지고 그 이후로 서울의 평균 거래가가,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평균 거래가입니다. 9억 8천까지 떨어졌던 것이 2012년
19년 9월달 8억 2,400만 원까지 올랐어요. 서울의 평균 거래가 이거 실질적으로 이건 25개구를 갖다가 각각 평균을 내서 만든 차트고요. 실제 서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액면 평균 거래가는 8억 5천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물론 평균 거래가라는 거는 좀 오차 범위가 있다는 거 말씀드려요. 7월 달에는 8억 6천까지 갔어요. 자, 그리고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12월 달 이 평균 거래가 엉터리입니다. 지금 아직 물량 반영 한 30% 정도밖에 안 됐고요. 12월 달에 그 거래량이 다 취합되는 2월 말 시점이 되면은 이 지금 차트 확 올라갑니다. 지금 11월 달, 12월 달 아직 거래량이 전부 다 반영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11월 달의 평균 거래가는 아마도 10월 달 평균 거래가를 훨씬 더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승폭의 둔화는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됐고요. 지금 상승폭이 둔화된 원인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기존 방송들에서 지금 입주 물량이 다시 또 늘어나고 있다. 이게 어느 지역인지는 이제 다시 한번 언급드리진 않을게요. 기존 방송들에서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상승폭이 둔화된 거고요. 다만 지금도 열심히 상승 중에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죠. 다만 지금 이 입주 물량 지금 여기는 2019년까지밖에 표시를 안 해놨어요. 이제 2020년 것도 조합원 부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입주 물량을 갖다 정리해 놔야 되는데 그건 아직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곧 정리해서 방송 올려드릴 거고요. 2020년 상반기까지 서울의 입주 물량이 많다. 그래서 상승폭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상승폭이 높지 않거나 보합 혹은 약하락을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바로 2020년 상반기.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려요. 제가 2019년 1, 2월 달이 매수 적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가격은 폭등했고요. 내년은 좀 더 기간이 깁니다. 인터벌이 긴데 내년 한 7월 달까지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수 적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년 10월 달 이때는 또 가격 급등, 폭등이라는 사회적 이슈가 돼도 될 겁니다. 내년이 아니죠. 지금까지 말 실수했네요. 올해 10월부터는 다시 한번 가격 급등. 그 시점 되면 여러분들 주택 매수하려고 해도 기회 다 놓쳤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 주택을 매수하신다면 올해 상반기 이내에 결정을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2010년 이번에는 좀 여유 있게 잡을게요. 성격 같아서는 8월 폭등론이라고 하고 싶은데 올해는 10월 폭등을 갖다가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10월 폭등 그리고 그 전까지는 보합 내지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지역별로는 좀 약간 보합 내지 약하락은 나타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은데 어쨌든 올해 상반기가 매수하기엔 최고의 적기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2020년 하반기 그러니까 12월 달 2020년 12월 달에는 얼마까지 상승했을까요? 지금 입주 물량에 따라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 파급 효과, 전세가 흐름 이런 걸 갖다가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은 서울의 평균 거래가 9억 돌파입니다. 9억 돌파이고요. 내년 그러니까 2021년이 되고 나면은 2021년 말에는 10억은 무조건 넘어가요. 2021년 말에는 무조건 10억 넘어간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거래가가 10억을 넘어가게 된다. 그리고 제가 또 예측했던 것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시점 서울의 평균 거래가, 서울의 최저 거래가, 아파트 최저 거래가,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시점 전용 면적 스퀘어미터당 1,000만 원의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라고 저는 이 영상을 찍은 게 벌써 한 1년 전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끝나기 전에 서울의 스퀘어미터당 최저 거래가는 스퀘어미터당 1,000만 원 시대. 그러니까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가 84 스퀘어미터가 30평형대를 말하는 겁니다. 전용 면적 84 스퀘어미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33평, 34평, 35평 아파트들 이러한 아파트들이 8억 4천 밑으로는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우실 거고요. 또한 59 스퀘어미터가 20평일대 아파트를 얘기해요. 59 스퀘어미터 20평일대 아파트들 그러니까 26, 7, 8평대 아파트들 이러한 아파트들이 5억 9천 밑으로는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울 것이다.
제가 이 예측을 했는데요. 지금 그 당시 1년 전인가 2년 전에 이런 예측을 했었어요. 이 예측을 할 때만 해도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또 헛소리한다. 저 폭등론자다. 그런데 지금 이 예측에 대해선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수긍하지 않으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을 갖다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폭락론자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좀 경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 차트만이 아니라 제가 분석하는 차트들이 정말 수십 개 차트가 있어요. 자, 어쨌든 지금 제가 기존에 예측했던 것들 4월 폭등설 이후에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변화되어 왔고, 그리고 2019년 1, 2월 부동산 바닥설과 관련돼서도 지금 여러분들께서 검증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올해의 부동산 6월달까지 7월달, 8월달은 이미 늦을 수가 있어요. 안정적으로 1, 2, 3, 4, 5, 6월달 내에 여러분들이 주택을 매수하시는 게 거의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이 시기를 갖다 놓치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또다시 한번 땅을 치고 통곡하고 후회하실 겁니다. 그때 결정했으면은 1억은 아낄 수가 있었는데 라는 또 후회를 하실지도 모를 일이죠. 자, 어쨌든 지금까지 아포의 예측 상당히 맞춘 것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극히 서울에 국한된 거고요. 동탄에서 사람들이 다 폭락한다 이제 동탄 끝났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아니다, 지금 무조건 사라, 지금이 바닥이다 라고 또 주장을 해가지고 상당히 또 많은 분들이 제 말을 공감해 주시고 동탄에 많이 오른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매수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지금 다 저한테 고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부동산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굳이 이 방송에서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많은 방송들에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언급해왔기 때문에 제 기존 방송들을 갖다 참고해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부동산에 대한 인사이트를 넓히시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공포론이 팽배해 있을 때, 사람들이 폭락한다 할 때, 언론에서 야 지금 가격 폭락하고 있어, 야 지금 정부에서 11.6 부동산 대책 발표하고 나서 지금 막 1, 2억씩, 2, 3억씩 가격 떨어지고 있어, 폭락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 때, 이때가 바로 매수 타이밍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현상이 올해 상반기까지는 약간 좀 여러분들께 여유를 줄 틈이 있습니다. 서울의 입주 물량이 많다는 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발품을 팔아서 여러분들의 적합한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이 어쩌면은 너무 제 잘난 척으로 흘러간 건 아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거듭 양해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